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 마을버스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면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들을 위해 광주시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약속하긴 했지만 버스 업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마을에 작은 버스 한 대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찾아볼 수 없고 버스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을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등하교 쉬었다는 그럴까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전후 운행 현황을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코로나 전 625만여 명이던 연간 이용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88대가 운영되던 마을버스도 경영 악화로 25대가 멈춰섰습니다. 이용자 감소로 배차 간격도 늘어나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서로 안 맞고 너무 기니까 한 30분씩 기다려야 되니까. 마을버스 업체들은 버스 기사를 줄이는 등 적자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주시는 마을버스 업계를 도와주기 위해 3개 업체의 2년치 손실금 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업체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일로 놀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영 악화가 돼요.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운송업체의 회계감사 결과와 표준 운송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적정 손실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마을버스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에 올리고 또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적자 누적으로 서민의 발인 광주 마을버스가 멈춰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다음 달 마을버스 정책 심의회를 열고 마을버스 업체 운영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범 초기 강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소통과 협치보다는 불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등산 생태호텔 추진 사업은 프로젝트를 맡아온 위원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백지화를 거론했고 광주시 조직 개편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들인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 지역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호텔인 만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큰 원칙 아래 생태 시민호텔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0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낸 민관정위원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위원들에게는 설명 한마디 없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현직 의원이고 또 그 일을 처음부터 추진해오고 처음부터 같이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강 시장의 불통 행정은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광주시의 첫 조직 개편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특정과의 비대화화, 업무 이원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고를 촉구했고 시의회도 조직 개편안 심사를 2차례 보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복합 쇼핑몰 유치도 불통의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설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는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전혀 어떤 교감이 없이 느닷없이 9천억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로부터도 좀 환영받지 못하는 최근 국회의원들과 진행한 구간 경계조정회의에서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기정 시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도심에서는 경관에도 좋고 쓰임새도 있는 작은 건축 구조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폴리라고 불리는 조형물입니다.
광주 도심에 설치된 폴리만 30개가 넘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이들 폴리를 잇는 광주 폴리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한 색감의 철 구조물 창 사이로 무등산과 구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4년 전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의 8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른바 뷰폴리입니다. 지금은 광주 시민보다 외지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전망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등산과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시내의 전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주 폴리. 이후 구도심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독립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1개의 폴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제5차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4-5개의 폴리를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의 폴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하는 광주 폴리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폴리와 폴리를 잇는 물리적인 둘레길 조성에 그치지 않고 폴리가 주는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주 폴리를 더욱 알려나가고 문화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은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쭉 진행을 해서 내년 초쯤에 이제 장소들이 정해지고 적절한 그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이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참신하다는 평가와 생뚱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광주 폴리가 10여 년의 세월이 쌓이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앞으로의 더위 상황과 더불어 현재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송단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5도 안팎. 아침부터 쏟아진 강한 볕에 도심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참 더위가 심한 한낮, 시민들은 불볕더위를 피해 산간 계곡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연 에어컨을 쐬고 흐르는 계곡물에 몸을 적시며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랩니다. 아주 시원하고요. 네,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 바람도 그렇게 안 좋은데 여기는 자연 바람이라 이렇게 마음이 상쾌하고 좋네요. 아이들도 마음껏 물장구를 치며 환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오빠가 큰 거 잡아서 진짜 신기했고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더웠는데 와서 노니까 시원하고 그래요? 아니요, 추워요. 누나들이랑 물창고 치면서 놀아서 재미있었어요. 물놀이 후에는 든든한 식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재밌게 놀고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훨씬 더위가 덜한 듯한데요.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처럼 더위도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지만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덥겠고 열대야와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이번 주말에는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도 예보돼 있습니다. 태풍 송다는 토요일인 내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6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 해안가로 피서를 떠나는 분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요양원에서 70대 여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침 9시쯤 북구 오치동의 한 요양원 3층에서 입원 환자인 70대 여성이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요양원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여수 한화솔루션 3공장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기계 설비 안정화 작업 중 폭발음이 발생했다며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상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렴한 가격에 수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보내주겠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린 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15억여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소상공인들에게 한두 차례씩 정상 거래를 하면서 안심시킨 뒤 사기 거래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2,38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 목포 등에서 각각 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2,366명이 확진됐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는 광주 573명, 전남은 506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1,22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규모가 지난해 1,037억 원과 비교해 18.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는 등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추가 방안 시행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가 회원업체 21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78을 기록해 전달 대비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99.5를 기록한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한 수치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9포인트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